이번에 저희 가족이 대마도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 세 식구가 해외여행을 가려면 비행기 값만 해도 수십만 원이죠.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 저희는 단 18만 원으로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를 모두 다 다녀왔습니다. 에이, 그게 말이 돼? 네, 됩니다. 제가 여행 계획을 좀 집요하게 세우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여행에는 저의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과연 대마도에 덕질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이 작은 섬에 게임과 장난감을 파는 곳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희 가족의 여행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드디어 부산 도착! 저희 오계장 주니어가 아직 부산을 안 가봤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1박, 대마도에서 1박을 하는 일정으로 이번 여행을 준비해봤어요. 오늘 저희 가족의 숙소는 바로 제가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는 토요코인입니다. 아직 체크인 시간 전이라 짐부터 맡기고 밥을 먹으러 가볼게요. 부산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죠. 바로 돼지국밥과 밀면. 둘 중에 뭘 먹을지 고민하다가 두 가지 다 파는 식당이 있어서 바로 들어와 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운전을 안 합니다. 이 말은 막걸리를 마셔도 된다는 거죠. 여행에서 운전을 안 한다는 게 이렇게까지 행복할 줄이야. 너무나도 맛있게 돼지국밥과 밀면을 싹 먹어주고 체크인을 하기 위해 다시 숙소에 왔습니다. 근데 토요코인은 3인 가족이 들어가기에 버거울 것 같지 않은가요? 제가 하트풀 투인룸이라는 타입의 방을 운 좋게 예약했는데요. 이날이 금요일인데 3인 가족 숙박비가 9만원대였습니다. 아, 토요코인 정말 사랑한다. 괜찮지 않아? 9만원에? 잠깐 각자 개인 정비를 하고 시티투어 버스를 타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시티투어 버스 정류장이 토요코인 바로 앞이더라고요. 아, 저의 계획 왜 이렇게 완벽한 거죠? 2층 버스를 처음 타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부산의 유명 관광지 곳곳을 버스를 타고 다 돌 수 있는데 오계장 주니어도 와이프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부산항대교 2층에서 내려다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무섭더라고요. 아빠 체면이 있어서 티는 안 냈는데 진짜 오금이 저리더군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목적지 송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 해상 케이블카를 타보려고 해요. 우리 쫄보 주니어는 벌써 무섭다고 합니다. 근데 난 이게 왜 이렇게 무섭지? 경치가 정말 좋았는데 야경은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따가 돌아올 때 야경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이런 공원이 있는데 가족들끼리 오기 정말 좋은 곳 같더라고요. 그리고 송도 용궁다리는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미 5시가 지났네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만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부산에 왔으니 부산 어묵도 먹어주고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야경을 보러 가볼게요. 케이블카에서 휴대폰과 연결해서 음악도 틀 수 있어요. 와이프 생각해서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발라드를 틀어줬더니 난 레몬 듣고 싶어. 아름이고 나의 저작권이 무서우니 여기까지만. 근데 확실히 야경이 훨씬 더 끝내주네요. 낮에 볼 때는 별로였던 아파트들조차도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제 한국 여행을 마쳤으니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비행기 필요 없습니다. 택시로 몇십 분이면 중국 입국이에요. 저희 같은 어른들은 감흥이 살짝 덜할 수도 있지만 저희 오계장 주니어는 신기해 하더라고요. 횡단보도 하나 건넜더니 중국 입국 심사가 끝났습니다. 여권도 안 꺼냈네요. 이게 바로 18만원짜리 여행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붉은 조명 쫙 깔린 거 보니까 갑자기 스트리트 파이터의 춘리 스테이지가 생각나지 않나요? 자전거 타고 한 명 지나갈 것 같은데. 중국에 왔으니 중국 음식을 먹어줘야겠죠. 중국 음식 삼총사, 짜장면, 짬뽕, 군만두, 그리고 칭따오 맥주까지. 아, 운전 안 하니까 정말 너무 좋네요. 중국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만두집 앞에 엄청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집 예전부터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을까. 그래서 저도 한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포장하면 웨이팅 없이 바로 살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궁금증. 부산에 오면 꼭 들어보는 이름이 있죠. 바로 이재모 피자. 과연 정말 그렇게 특별할까요?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신발원 군만두와 이재모 피자를 사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시원한 맥주 하나 꺼내서 같이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 근데 맛은 말이죠. 둘 다 맛있기는 했는데 저는 웨이팅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포장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드디어 대마도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토요코인에 왔으면 조식은 필수죠. 조식 후딱 먹고 부산 여객터미널로 가볼게요. 아무리 봐도 숙소를 기가 막히게 잡은 것 같아요. 부산 여객터미널은 부산역을 통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시간 부산역 9번 출구로 나가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전은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도 저렴하고 체크카드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3층에 있는 출국장으로 가서 왼편을 보시면 티켓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마도는 비짓 재팬이 안 돼서 입국 신고서를 직접 써야 하더라고요. 펜 꼭 챙겨가세요. 멀미약 맛집에서 멀미약도 먹어주고 출국 심사를 받으러 갑니다. 짐 검사랑 출국 심사가 10분도 안 걸렸네요. 면세점도 꽤 크게 있어서 쇼핑도 좀 해주고 대마도로 향하는 배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히타카츠와 이지하라 중에 히타카츠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선내 면세점에서 술값을 봤는데 와, 진짜 싸더라고요. 배를 타고 일본에 가보니까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인터넷이 잘 돼서 가는 내내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었는데요. 바로 멀미. 진짜 과장 조금만 보태면 바이킹 느낌입니다. 왜 선실 곳곳에 토봉투가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드디어 대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아닙니다. 바로 파나소닉 간판. 이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잘만 하면 덕질 가능하겠는데? 우선 미리 예약한 렌터카부터 수령을 하고 밥을 좀 먹으러 가보려고요. 일본에 왔으니까 이루아스 복숭아물은 필히 구입해야죠. 대마도의 첫인상은 여느 일본의 평화로운 소도시 느낌이었어요.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미리 알아본 라멘집에 갔는데 웨이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갔는데 생각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이름도 너무 친근한 친구야. 메밀소바도 맛있었고요. 돈가스, 카레, 우동까지 전부 맛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친절하시고 한국말도 참 잘하시더라고요. 여기 쿠쿠다스 아이스크림 꼭 드셔보세요. 가자. 대마도에서의 숙소도 토요코인. 진짜 일본은 숙소에 이 맥주 자판기가 있는 게 진짜로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셀프 체크인 기계로 간단하게 체크인을 하고 숙소가 있는 층으로 올라갔는데 우와, 뷰가 진심 미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의 뷰도 야 근데 여기 뷰 진짜 뜬다. 제가 먹었던 토요코인 중에 진짜로 뷰 1등입니다. 그리고 3인 가족이 오시면 꼭 트윈 베드룸으로 예약하세요. 이렇게 2개를 붙이면 3명이 눕기에 충분합니다. 저희 숙소 바로 앞이 일본의 100대 해변으로 꼽히는 미우다 해변 바로 앞이었어요. 양말 벗고 이거 하고 싶은데. 너무나도 깨끗한 바닷물과 경치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우리 오계장 주니어가 사고를 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성민아 나와.
엄마는 바지가 다 젖었다고 화가 났지만 성민아, 엄마 화날 것 같아.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냥 웃고만 있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신발이 젖어서 모래가 닿으면 안 된다고 저한테 업고 차까지 가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저 이제 늙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저의 진짜 목적지로 가보겠습니다. 미우다 해변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고 이제 저희는 제 진짜 목적지가 있는 이즈하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렌터카를 빌린 진짜 이유가 이즈하라를 가기 위해서였어요. 저희가 차량을 빌린 업체는 항구에서 걸어서 2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차를 수령할 때도 정말 편하고 반납할 때도 정말 좋더라고요. 가격은 1박 2일에 11만원 정도였는데 일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하진 않았어요. 대마도는 자연경관이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대마도는 자연이 정말 좋대. 풍경을 보면서 드라이브하는 코스도 이번 일정에 넣었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자연경관을 핑계로 저는 제 목적지로 가족들을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타카츠에서 이즈하라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어요. 무려 2시간이나 걸리더라고요. 가족들에게 살짝 미안한데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무인양품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 왔네요.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대마도에서 유일하게 덕질을 할 수 있다는 게임샵 게오, 그리고 가성비가 최고로 좋다는 마트 다이렉스 미쓰시마점입니다. 우선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은 마트부터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먼저 해결해야 마음 편하게 게임 쇼핑을 할 수 있거든요. 다이렉스는 일본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초저가 할인마트인데요. 저렴한 물가 때문에 대마도 현지인 분들도 가장 많이 찾는 마트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약들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일본 쇼핑 필수템으로 불렸던 진통제 2부. 그런데 이거 지금은 마약류로 분류돼서 한국 반입이 금지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 샀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샤론파스도 있었어요. 약 발라져. 이거 약 안 발라져 있어? 발라져 있어 이거. 봐봐. 안 발라져 있어? 아니야. 우리 이런 거 사지 말자. 와이프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했으니 오늘 저녁에 먹을 안주와 한국에 가져갈 과자 그리고 술을 사러 가볼게요. 세제들 가격을 보니 200엔대에서 300엔대. 왜 대마도 사람들이 여기만 오는지 알겠네요. 우선 맥주 안주로 최고인 오징어와 땅콩. 오징어 양이 꽤 많았는데 가격이 360엔 정도밖에 안 했고요. 저 땅콩도 240엔. 와, 정말 싸지 않나요? 일본 조미료나 명란마요 이런 거 구입하실 분들은 여기에 오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 돈키호테보다 저렴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정말 많이 사가신다는 라멘. 요즘은 컵라면보다 봉지라면을 더 많이 사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3-4개 들어있는 것들이 대략 250엔에서 300엔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본 쇼핑 쪼렙 한 명이 또 이상한 걸 고르고 있네요. 롯데마트에서 파는 거야. 그래? 근데 가격은 롯데마트의 거의 3분의 1 수준이네요. 옛날 꽃갈콘처럼 종이 박스에 들어있는 일본 꽃갈콘은 120엔이었고요.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딸기맛 쿠키도 단돈 222엔이면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냉동식품들도 꽤 많았는데요. 대부분 200-300엔대였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로하스 복숭아물은 무려 91엔. 야, 이거 한 10병 사가야겠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술 코너. 저희는 큰 욕심은 안 부리고 각자 좋아하는 것 몇 병씩만 사가려고 합니다. 우선 봄베이. 요즘 와이프가 진토닉에 푹 빠져있거든요. 그리고 산토리 올드 위스키는 이번에는 패스. 또 이런 술들도 꽤 저렴해서 고민이 됐지만 이번에는 과감하게 패스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요즘 레몬사와와 함께 구로키리시마에 빠져있거든요. 저는 사케는 잘 안 맞는데 희한하게 소주는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제 최애 레몬사와 원액입니다. 이거 하나면 집에서 바로 일본 이자카야가 열립니다. 오, 여기 삿포로 레몬사와가 있네요. 오늘은 삿포로 걸로 사야겠습니다. 원래는 좋은 술도 있으면 가격 보고서 하나 사오려고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좋은 술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전체 쇼핑 금액을 보니까 술 산 거에 비하면 엄청 싸게 산 것 같더라고요. 꽤 만족스러운 장복이었습니다.
원래는 장 보고 나서 바로 개오로 가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대마도에 오면 꼭 사고 싶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지루시 밥솥인데요.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는 부피도 크고 무게도 있어서 사오고 싶어도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대마도는 비교적 쉽게 들고 출국을 할 수가 있어서 베스트 전기를 먼저 가봅니다. 이런 거는 비싸서 못 사고 일본 유튜브에서 봤던 떡 만드는 기계도 떡 있더라고요. 만드는 기계래. 떡 만드는 기계? 이곳의 가전제품들을 전체적으로 둘러보니까 확실히 디자인은 우리나라 가전들이 훨씬 좋더라고요.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가전은 보면은 거의 다 흰색이죠? 그래서 백색 가전이라는 말도 일본에서 시작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 맞다! 저 밥솥 사러 왔죠? 여러 개를 둘러봤는데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할인 행사도 하고 있었고 뭔가 토요코인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서 이 모델로 구입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도 있었는데요. 아직은 비싸군요. 제가 결제하는 모습을 오게장 주니어가 찍어준다고 해서 이 장면도 담아봤습니다. 오! 선물도 주시네요. 아이와 함께라서 더 챙겨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또 괜히 기분이 좋아지죠? 선물로 난 동상비랑 비싸. 과연 몇 번을 해볼까? 여러 번. 여러 번? 하루에 한 번씩. 내 생각엔 왜 이게 단년 있다가 저기 레미안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아빠가 매일 맛있는 밥 해줄게. 밥솥을 차에 싣고 드디어 그토록 궁금하던 개오로 갑니다. 어휴, 너무 오래 걸렸네요.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일본어는 잘 못 읽어도 이건 확실히 읽을 수 있죠. 개이무. 매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른 지역에 있는 개오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매장 입구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도 있었고요. 우선 스위치 게임부터 볼게요. 잠깐만. 마리오 갤럭시? 이게 뭔데? 이번에 나온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지만 게임을 살 수 있는 슬픈 현실. 헐! 이게 왜, 이거 4월에 나온다고 했지 않아요? 그러게. 아빠, 우리 일단 이거 살려. 일단 거기 나봐. 스위치 원용 득해 원투 합본. 처음 발매했을 때 귀찮아서 나중에 사야지 했다가 지금까지 못 사고 있었는데 잘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가격 정말 많이 올랐죠. 스위치 2용 득해도 저렴하네요. 오게장 주니어의 마리오 갤럭시와 저의 득해 원투 합본을 들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레트로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어. 아, 여기만 봐도 딱 알겠네요. 3DS 위, 플스3 타이틀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랑 플스4 중고, 플스5 중고 정도가 끝이네요. 그 와중에 이 루이지 컨트롤러를 안 사온 게 지금도 후회됩니다. 대마도 유일 게임샵의 레트로 코너는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2시간을 달려왔는데 레트로 코너가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순간 마음속에서 8비트 게임 오버 음악이 자동으로 재생되더라고요. 그래도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게임 타이틀을 2개나 구입했으니 이걸로 위안을 삼아봅니다. 난 역시 뽑기 운이 좋아. 아이언맨이 떴어.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게장 주니어가 뽑고 왜, 싶어했던 왜? 아이언맨을 이거 나왔어? 한 번에 뽑았거든요. 와우. 럭키 가이. 나 뽑기 운이 좋네. 그에 반해 저는 네스를 뽑고 싶었는데 2번 모두 폴라만 나오더라고요. 각자 원하는 걸 다 샀으니 온천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갈 곳은 대마도에서 유명한 유타리 랜드입니다. 원래 여기서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미 영업이 끝났더라고요. 가족탕도 예약이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유타리랜드 가족탕에 가실 분들은 꼭 예약을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이번 여행 진짜 왜 이러냐. 목욕을 끝마치고 오게장 주니어는 아이스크림을, 저는 커피 우유를, 와이프는 맥주로 각자 갈증을 풀었습니다. 대마도의 가장 큰 단점은 저녁 8시만 돼도 문을 연 식당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 마트에 가서 도시락이랑 이것저것 좀 사려고 했는데 몇 대가 텅텅 비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진짜 이번 여행 편의점 갈래 그냥 그러면은? 대마도에 딱 2개 있는 편의점 중에 하나인 로손으로
불이 나켜봤습니다. 배가 정말 너무너무 고파서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그리고 이거 아니야? 맥주까지 사서 이제 숙소로 갑니다. 아, 여기서 숙소까지 2시간이나 걸리지? 아, 진짜 가도 끝이 없네. 히타카츠로 가시는 분들 1박 2일 여행엔 웬만하면 이지하라까지 오지 마세요. 이렇게 지옥의 일정을 마치고 거의 12시가 다 되어서야 조촐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어제 일정이 너무 피곤했는지 오게장 주니어가 완전히 방전됐습니다. 어제는 제 욕심 때문에 계획대로 됐던 건 하나도 없었고 하루 종일 차 안에만 갇혀있게 하고 일본까지 와서 밥도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게 하고 그래서 오늘은 오로지 가족들을 위한 일정으로만 움직이려고요. 다들 피곤해서 아침을 건너뛴다는 걸 겨우 깨워서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토요코인에 왔으면 조식은 먹어줘야죠. 제가 이번에 예약한 곳은 토요코인 히타카츠점 트윈룸이었는데요. 주말 기준으로 1박에 11만원 정도였는데 이 정도면 가성비는 확실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이면 이거 하나는 꼭 봐줘야죠. 바로 슈퍼전대! 이제는 반응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더 아쉽더라고요. 슈퍼전대 후속작 갸반 인피니티 장난감이 출시한다고요? 아, 이거는 못 참죠. 이거 사러 일본에 또 와야겠네요. 그리고 일본 호텔은 바닥 난방이 아니라 에어컨 난방이라 진짜로 건조합니다. 가습기를 안 틀면 목이 사포에 갈린 느낌이에요. 아, 슈퍼전대 안녕. 아, 오늘은 가족들한테만 집중하기로 했죠. 이제 대마도에서 남은 시간은 2시간. 이 시간 안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어디까지 다녀올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 곳은 한국 전망소예요. 이곳에서는 저 멀리 있는 부산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날씨가 흐려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저기쯤이 부산인 것 같아요. 망원경도 무료라고 해서 봤는데 초점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실내에는 이 전망소에 대한 영상과 설명도 있는데요. 사실 바람이 너무나도 많이 불어서 바람을 피해서 들어온 거였어요. 아무튼 첫 번째 미션은 클리어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제 여행 계획이 뭔가 진짜로...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니네 아빠 진짜 최고. 아니야, 진짜 난 여기로 찍은 줄 몰랐어. 니네 아빠가 이 내비를 잘못한 거 같아. 여기는 와니우라 소옥군이라는 곳인데요.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나올 포인트가 많은데 빨리 다음 코스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애매한 코스이다 싶으면 이렇게 차로 지나가면서 살짝 분위기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난 이국 쪽이고 괜찮던데. 아무튼 두 번째 미션도 클리어. 이제 저희 가족들이 제일 기대했던 곳 바로 토요포대 유적지 앞에 왔습니다. 근데 입구부터 뭔가 이상합니다.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거 맞겠죠? 알아보니까 차가 못 들어가게 막아둔 거라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온 이곳 토요포대 유적지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포대인데 실제로 발사는 한 번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당시에 긴장감만 남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와, 근데 이건 완전히 게임에서 나오는 던전 입구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동굴 안에 불이 켜진대요. 입구에 들어서니 약간 아이언맨 1탄에 나왔던 동굴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조금 더 걷다 보니까 저는 바이오 하자드가 확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켜지는 건가 보다. 켜졌네. 확실히 사람마다 느끼는 게 조금씩 다른 게 저희 와이프는 레인보우 식스가 떠오른다고 했고요. 오게장 주니어는 루이지 맨션이 떠오른다고 하네요. 근데 여길 보니까 레인보우 식스 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불 안 켜고 들어왔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호러 게임, 슈팅 게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색다른 관광지를 찾은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여기가 이곳의 핵심 포대입니다. 이런 장소는 한국에서 진짜로 보기 힘든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어제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해서 이 각도에서 인생샷 하나 건지려고 바닥에 누워서 가족들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도 있었는데요. 여기 발판 타고 올라가면
이런 공간이 또 나오더라고요. 토요푸드 유적지 정말 끝내주네요. 아이의 거울은 어른이라고 했던가요? 오늘 보니까 그 말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가는 출구까지도 게임에서 미션을 클리어하고 나가는 것 같지 않나요? 탈출. 어쨌든 세 번째 미션도 클리어 했습니다. 이제 빌렸던 차량을 반납하기 위해 렌터카 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주유비는 2,510엔 나왔어요. 배를 타기 전에 아직 한 코스가 더 남아 있습니다. 친구에 들려서 쿠쿠다스 아이스크림을 한 번 더 먹어주고요. 유튜브 영상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콤비라 에비스 신사에 가봤어요. 근데 여기는 신사가 아니라 거의 등산이더라고요. 올라가는 건 조금 힘들지만 대신에 이렇게 멋진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주말에 대마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 절대로 여유를 부리시면 안 됩니다. 주말에 히타카치랑 사람이 진짜 많아요. 조금 여유 있게 도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 하나. 유료 할증료와 터미널 이용료는 현금만 가능합니다. 돌아갈 때도 잊지 않고 멀미약을 먹어주고요. 이제 부산으로 돌아갑니다. 선내 면세점을 봤는데 발렌타인 21년이 11만원? 이건 못 참죠? 쬐끔 무리해서 3병 샀습니다. 부산에 도착했다고 해서 저희 가족여행이 이렇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기차 시간이 남아서 아이와 함께 마지막 코스로 들른 바로 이곳 부산과학체험관입니다. 여기는 예약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눌러보고 움직이면서 과학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전시가 아니라 직접 해보는 구조라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몰입하더라고요. 특히 로봇, 우주, 에너지 같은 주제들이 체험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나를 한번 시작하면 계속 다음 걸 해보게 되는 구조였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 배우고 나오는 느낌이라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무료잖아요. 부산항이나 부산역 근처에서 아이와 함께 갈 만한 곳을 찾는다면 여기는 꽤 괜찮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 기차 타기 전에 언제 또 다시 먹게 될지 모르는 밀면을 먹어주고요. 오게장 주니어가 좋아하는 아트박스에도 갔다가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러 갑니다. 아, 근데 이번 여행 아무리 생각해도 제 성에 전혀 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이것. 그래서 결국 이 분을 풀기 위해 대마도 이지하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 혼자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오직 덕질만을 위한 대마도 당일치기 영상입니다. 과연 제가 2시간 30분 동안 어떤 여행을 하고 왔을까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